안녕하세요. 코인 날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행히 반등에 성공을 하며 90K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둘러싸고 복잡하고 조금은 미묘한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을 영상에서 모두 정리하면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나스닥과 미국 주식 모두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25%의 관세에 대해서 일부 품목 자동차에 대해서는 유예를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자동차에 대한 유예뿐만이 아니라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25%의 관세가 보편 관세에서 선택적 관세로 전환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시장의 기대감이 전달이 되면서 미국 주식이 올라갔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도 긍정적으로 이 부분이 작용을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81K, 82K까지 재차 하락을 했다가 그 뒤에 관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보시게 되면 90K부터 92K 라인에 강한 쇼 포지션이 1차로 구축이 되어 있고, 95K부터 97K 사이에 2차로 강한 쇼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위로 올라갈 때 매우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92K를 뚫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96K를 뚫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인 한정으로 관세 관련돼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니까 갑자기 마운트 곡스가 비트코인을 이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쉽게 올라가는 걸 찍어 누르려고 하는 분명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마운트 곡스의 움직임은 작년 같은 경우 장이 조정장일 때 불편하게 가격을 찍어 누르는 요소로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코인 시장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도를 보면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관세 때문에 조금은 좋아졌다가 이 마운트 곡스 이슈로 조금 눌릴 수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면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그리고 미국 주식 자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글로벌 유동성 관련돼서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M2 통화량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도 중요하지만 보시게 되면 S&P 500도 따지고 보면 글로벌 M2 통화량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M2 통화량이 내려갔을 때 바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석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M2 통화량이 하락을 하고 나서 그 뒤에 S&P 500과 비트코인 모두 동반 하락을 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M2 통화량이 다시 반등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다만 이 기간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더 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글로벌 M2 통화량이 비트코인과 S&P 500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걸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유동성에 대해서는 정말 거의 몇 주에 걸쳐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고, TGA 자금이 급격하게 꺾이면서 유동성이 실제로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체 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로벌 M2 통화량은 TGA 자금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시기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고, 이 글로벌 M2 통화량이 어느 때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 자체가 유동성이 다른 사이클보다 제한적으로 공급이 돼서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민감하게 돈이 몰리는 곳에 가격이 올라가고, 돈에 조금만 더 풀리면 그게 더 민감하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돈이 시장에서 없어졌을 때 그것 또한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글로벌 M2 통화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TGA 자금이 돈이 시장에 풀리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코인 시장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서 그게 뭐라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트럼프의 의도대로 달러 인덱스 또한 너무나 달러가 강하면 미국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는 분명히 우하향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그런 의도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우하향이 전체적인 그림일 수 있으나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르게 내려가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 이야기를,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둥이로 전달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 전체적인 그림 자체는 내려가는 걸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주요 라인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달러 인덱스가 쭉쭉쭉 빠졌을 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위험 자산인 알트코인들도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움직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트럼프 미국의 의도대로 이 거시경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서 진짜 얻고자 했던 거, 10년물 국채금리 하락, 그 다음에 미국 국채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져갈, 매력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시장을 뒤흔드는, 인위적으로 경기 침체 관련돼서 혹은 공포를 조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미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는 모습이 데이터로, 이 정량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게 미국채 10년물 국채금리 가격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 또 중요한 부분, 유가 관련돼서는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데, 유가가 급격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했던 두 가지 이야기. 첫 번째로는 자기는 10년물 국채금리를 낮출 거다. 그리고 유가를 낮출 거다. 계속해서 미국에서 시추를 추가로 하면서 이 유가를 낮추고 있고, 이러면서 유가를 낮춰진단 말은 에너지 가격이 내려간단 말이고, 에너지 가격이 내려간단 말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CPI의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잡혀가고 있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를 관리하면서 미국의 의도대로, 트럼프의 의도대로 이 매크로판이 재편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결정하고 있는 정책 결정권자들은 웃으면서 이 판을 다시 짜고 있는데, 안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우리들만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을 짜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보면 데이터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동업 고용 부분 짬농이긴 한데 예상치보다 엄청나게 하회를 해서 고용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면서 2025년도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3번 이상 할 거다라는 게 컨센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하지 않을 거다가 있었는데, 그게 불과 한 달 만에 3번 이상 할 거다라고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봤을 때, 대통령이 허니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장 자체를 뒤흔들면서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각종 정책들을 쓰면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뒤흔드는 시기다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장이 좋든 장이 좋지 않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코인 시장에 남아있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자료들과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시면서 전략적으로 2025년도를 어떤 식으로, 정말 이제 장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장을 이탈하셔가지고, 사실은 이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긴 한데, 그렇게 잘 전략적으로 의미 있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조금 염려되는 거 처음에 선물 시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90K, 92K 라인을 뚫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반등을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RSI나 스토캐스틱을 보게 되면은 이게 고점을 살짝 닫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조정에 대해서, 왜냐면 81K부터 다시 90K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좀 이것 또한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와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 흔들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염두를 해두고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고래들은, 세력들은 비트코인이 80K 근처에 가게 되면 비트코인을 많이 받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000개 정도를 받아내고 개인들이 27,000개 정도를 쏟아낸 걸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더 사토시 차트 또한 비트파이넥스에 있는 고래들은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물렸죠. 비트파이넥스 고래들도 이더 사토시를 모으다가 물렸습니다.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계속 꾸준히
어, 이더 사토시를 DCA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래들도 이더 사토시는 물타는 아주 지독한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 데이터, 이 차트를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더리움이 어떻다 저떻다가 아니라 이더리움이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여야 고래들이 세력들이 매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 알트코인들의 좋은 시기가 오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게 되면 MVRV 상으로도 아주 저점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다. 이더리움은 비명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이더리움 홀더 중에 이더리움 포지션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저점 구간 라인을 가고 있다. 반등을 잘 해줘서 알트코인에 돈들이 많이 몰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워드 루트닉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암호화폐 서밋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 발표에 대해서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번에 비트코인 서밋을 하는데 청와대가 아니죠. 백악관에서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정상회담을 하는데 암호화폐 관련되어 있는 인사들이 많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로빈후드, 크라켄, 코인베이스 등 이런 뭔가 거래소, 미국에 있는 거래소 출신들이 많이 이제 초청을 받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직, 체인링크, 멀티코인 캐피탈, 월드리버트는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등등등 많은 곳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 개별 프로젝트보다는 이 플랫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초대를 받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서밋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어떤 상황일지에 대해서 유심히 잘 관찰하면 좋을 것 같고, 보면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아마 뭐 더 늘어날 수 있는데 확인된 바로는 체인링크가 개별 프로젝트로 초대를 받고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이런 암호화폐에 관련되어 있는 회담 너무나 중요한 거고,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방향을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그것 이외에도 SEC의 앱토스 ETF 현물 ETF를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만큼 이거에 대해서 앱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솔라나, 앱토스, 도지, 라이트코인 등등등, 리플 등등등 알트코인들이 ETF를 신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시즌에 대해서 뭔가 건드리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0K 근처에서는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많이 받아줬다. 데이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USDC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3월이 들어서면서 민팅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시가총액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USDC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는 게 바이낸스에서 USDC의 거래량 자체가 USDT를 뺏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이런 USDC의 확장에는 그 뒤에는 반드시 분명히 미국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알트코인에 점프 트레이딩이라는 마켓 메이커가 있었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마켓 메이커인데, 알트코인들이 특히 암호화폐 사업을 재확장할 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이게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우리가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특히나 더 아주 유심히 관찰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소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점프 트레이딩이 이 암호화폐 사업을 정리하고 바지 사장이었던 CEO를 내보내고 했을 때 그 뒤부터 알트코인들이 우연치 않게 정말로 힘든 시기가 이어졌었거든요. 이 점프 트레이딩의 복귀가 알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환경, 그다음에 글로벌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찍고 반등을 하는 시기였다. 그 시기에 비트코인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과연 이 반등하고 올라가는 이 시기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언제나 장이 좋지 않아도 2025년도에 뒤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뷰를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전략적으로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